네, 수요일에는 이가람의 수급킹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또 한 번의 파란불을 켰는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킹들의 수급 좀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뭐 빨리 들어오면 내일도 당장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소식만 좀 들러와 준다면 네. 뭐 언제든 환율도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찾아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점이 된다면 다들 기대하고 있는 FOMC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더 강력한 멘트만 안 나와주고 컨센트로만 나와준다면 그것도 시장은 꽤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당장 뭐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 플레이를 보더라도 뭐 물론 현물과 선물에서는 매도세가 좀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 상당히 많았었고 실제로 봤을 때도 오늘 외국인들 전반적인 매도세로 끝난 모습이 좀 있었는데 특징적인 거는 옵션에서의 모습이 좀 있었어요. 선물도 막판에 뭐 1,400원 정도 매도가 찍히겠지만은 당일치로 봤을 때 선물은 막판에 조금 들어와 주거든요. 결국 외국인들 환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하방만 지켜보고 있다에 대한 플레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래서 장중에 약간 지금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아래에서 약간 올라오려는 시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막판에 밀린 게 지금 FOMC도 있지만은 3시 이후로 푸틴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시간 속보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푸틴이 3시부터 연설을 많이 시작을 했는데 원래 루머로는 총동원령이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분 동원령이었다라고 하고 이번에 좀 돈바스 지역에서 투표가 있거든요. 그 투표를 자기네들은 지지하겠다라고 멘트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려스러운 정도로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은 원유가 지금 발표하고 난 다음에 푸틴 연설 이후로부터 원유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위험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군 중에 하나인 금이 진짜 오랜만에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부터 갑자기 다시 또 이제 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제 미 가격 쪽에 대한 수출에서 좀 세금 매기겠다,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제 대비 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인플레 관련된 것들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올라가려다가 지수가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에서 환 매수가 나타났다는 점, 그다음에 풋옵션에서도 매도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봤을 때 외국인들도 어쨌든 간에 양방향성은 다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이 오히려 FOMC 이후에 멘트를 했다라면 조금 더 우려스러웠을 것 같은데 푸틴이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하기 이전에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시의 변동성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작은 기대감 정도는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건 제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린 내용인 건데 이거 외신 뉴스가 한 가지 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클로즈벳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BNB가 파리바스라고 해서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했던 멘트는 그 숏 포지션, 공매도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달러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는 청산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올려놨어요. 그 이유가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24시간 뒤가 오히려 자기의 포지션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오늘 청산할 거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그 코멘트가 올라온 게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 글이 있습니다. 돈커레부터에서 적혀져 있는 내용들 마지막 커피가 적혀져 있는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일찍 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팅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신에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서 파월이 어떤 멘트를 했는지를 보면서 모닝커피를 마시자. 이 얘기거든요. 결국 뭔 얘기냐면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결국은 제롬 파월이 하는 멘트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일
빨리 일어나서 제롬 파월 연준이 어떤 멘트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커피 한 잔 하는 여유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멘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은 뭐 오늘 밤에 제가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만 제 공개 방송까지 한번 보시고 조금 빨리 주무시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조금 빨리 일어나서 모닝커피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코멘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FOMC 때 나올 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기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시장 흐름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FOMC 이후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 킹가라 매니저의 선택을 받은 수급킹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킹 섹터는 리오프닝 가져오셨습니다. 정말 리오프닝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관심이 정말 뜨거운 섹터인 것 같은데 이 노마스크 아니면 일본 무이자 뭐 어떤 쪽 이슈를 중점으로 보실까요? 노마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노선도 확대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WHO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팬데믹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네. 이제 리오프닝 이제 거기서 이제 코로나 관련 정책들은 다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코멘트가 있었는데 중국이랑 홍콩에서도 이제 뭐 시진핑 연임 앞두고서 완화 정책이 좀 나타나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국제 노선도 많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했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종목들도 중국 쪽 이외에 지금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중저가 브랜드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들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 종목이 좀 올라가졌는데 대표적으로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특이한 게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그 롬앤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혹시? 롬앤이요? 롬앤. 요즘에 또 떠오르는 브랜드죠. 그렇죠. 그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매출도가 완전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날도 아이패밀리 SC는 일본 바이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가졌고 그다음에 클리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클리오도 역시나 색조 화장품 결국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클리오나 이런 색조 화장품이 올라간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미국 쪽을 본다면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같은 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뭔가 확실한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슈거리가 필요한데 반도체도 불안불안하고 2차 전지도 불안불안하고 다른 것들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진짜 코로나가 끝나는구나. 그럼 이제 제대로 업황 회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FOMC 앞두고서는 일단은 리오프닝을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조금 좋게 풀리면 네. 오늘까지 올라갔던 리오프닝은 내일은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일도 장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리오프닝 올라갔던 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자금적인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더 본다면은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관광도 있지만은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라다이스랑 GKL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전고점 자리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카지노 업종들에 대한 차트의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유일하게 지금 회복을 못한 카지노 관련 종목이에요. 그 이유가 파라다이스하고 GKL 쪽은 업장들이 서울이랑 인천에 있는데 네.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업장은 제주도에만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 노선들 자체가 인천공항이랑 김포 쪽으로는 노선 확대가 잘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제주도로 직항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일본 VIP도 필요한데 일본인도 거의 지금 인천 쪽으로 가고 있고 제주도가 노선 확대가 아직 덜 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제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삼선에 대한 연임이 확정이 되고 부양책 펼치면서 노선에 대한 재개가 제주도까지 펼쳐진다면 이쪽에 대한 섹터 회복도 가능했고 종목에 대한 회복도 가능한 게 지금 아직 바닥에 누워있는 롯데관광개발이기 때문에 물론 재무적인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아직 안 나온 게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니까 지금처럼 누워있을 때가 조금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좋아지면은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달러화 강세도 안정이 되면은 여행 항공주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공주는 다시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유가가 안정되면은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고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는데 네. 대신에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자금이 무한적이지 않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눌려져 있는 종목군에서 낙폭과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강하게 안정세를 보여주게 되면 진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른 쪽에서는 오늘 같은 날 FOMC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눈 감고 반도체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반도체는 업황 회복도 있지만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아래꼬에 달고 올라왔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환율에 대한 안정성 증시 안정성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면서 섹터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항공길도 열리고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돼서 여행도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셨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오셨을지 오늘의 킹받는 종목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클래시스 가져오셨습니다. 이 탄력 레이저 슈링크로 유명한 그쵸. 기업이잖아요. 이것도 또 리오프닝으로 보시는 거죠? 리오프닝 연관성이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네.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도 많았던 분들 많고요. 사실 마스크 벗는 거를 거부하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편해가지고. 그렇죠. 편한 것도 네. 있고 이제 그동안 마스크에는 이제 눈밖에 안 보이니까 되게 이뻤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이게 뭐지라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미 여기 입 안에 트러블이 많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부과 쪽이 완전 호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려진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수출 데이터는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의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는 게 이쪽 피부 미용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루트윈도 올라가지고 클래시스도 올라가줬는데 사실 수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종목군인데 이번에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4월 달, 5월, 6월 달보다는 지금 7, 8월 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3분기에 실적 우려감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워낙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 소모품 판매량 자체가 9월 달에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9월 달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우려감만큼 안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컨셉으로서 뭔가 오늘 루트니까 클래시스가 올라간 것 같은데 앞으로 뭔가 또 9월 달부터 슈링크 유니버스가 브라질 쪽에도 판매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에스테틱이 브라질로도 수출이 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과 다르게 제가 클래시스를 갖고 난 이유가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 뭐냐면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이제 자사주 200억 원 정도가 취득이 들어간다라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사전 공시가 올라왔던 거였는데 9월 15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올라왔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클래시스가 올라가서 오늘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일부터 자사주 체결만 해주는 게 확인되면 만약에 좀 증시가 좀 흔들릴 때 자사주가 사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 주가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FOMC에 대한 결과치를 지금 아직 모르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서 조금 안정적으로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네. 그럼 리오프닝에 대한 모습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대한 시점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과 자사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지금 같은 약간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대안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를 리오프닝 안에서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 그래서 네. 오늘 추천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시스의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셨는데 이미 또 킹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맞아요. 있고 주가도 또 힘을 받아주고 있는데 전고점 넘어서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만약에 이번에 모멘텀만 제대로 붙어준다면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차트를 네. 보더라도 몇 거래에 올라왔지만 그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14,000원대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모멘텀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이전 직전 고점 자리 17,000원 자리는 뭐 충분히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져서 매수가는 15,300원부터 올해 종가의 15,700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단기적인 목표가가 되겠고 손절가는 13,7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킹 섹터 리오프닝 안에서 또 클래시스를 킹받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목표가 17,000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으로 종목들의 내일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사가 또 올라왔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또 한미약품도 약세 보였습니다. 카카오도 또 신저가를 쓰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하나기술과 이엔플러스, 2차전지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등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아세아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20%가 넘는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체크해보죠. 네, 화천기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분 경쟁으로 인한 이슈인데 사실 이슈가 나올 때 초반엔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좀 변동성을 키우는 주가 흐름을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화천기계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화천기계는 저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이거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양지사 보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양지사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0,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5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도 올라가면서 와, 양지사의 끝은 어딘가라고 생각을 들 때쯤에 갑자기 양지사가 밀려 내려갔다가 하락 부위까지 보여준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 부위에 걸리면서 빠져버리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게 오늘 양지사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화천기계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접근했다가 만약에 손실로 물려버리면 대응이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이면 화천기계가 아마 내일도 변동성이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서 스탑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일도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양지사와 같은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그때가 또다시 기회는 되겠지만 역시나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을 잘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군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화천기계는 지분 경쟁이 들어가고 있고 경영권 분쟁이 들어가고 있어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천기계는 양지사와 같이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라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스탑으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하나기술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최근 또 수혜를 받는다라는 또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소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또 바로 반응을 하는데 오늘 급등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하나기술 의견 들어볼까요? 하나기술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제로 좀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이전부터 기관들에서 항상 그 러브콜을 받아왔었는데 주가만 못 가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하루에 3만 주도 안 나왔던 굉장히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기관에도 러브콜 받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고 검사 장비 쪽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어요. 이제 수조 원대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붙어 있는데 공시상 지난번에 해명 공시 올라왔던 거는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들은 맞고 검토 중인 거 맞고 협의 중인 거 맞지만은 수주 금액적인 것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오늘 올라왔던 리포트의 내용들이나 시장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이미 수조 원대에 대한 수준은 맞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기술이 오늘 리포트에 따라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 줬는데 그거 말고도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이전부터 폐배터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 검사 장비 기술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향 수주 모멘텀도 있는 데다가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사들 안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게 하나 기술이거든요. 만약에 밀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제공시가 다음 달 정도에 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제공을 뜨는 시점에서도 한 번 더 모멘텀 거리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언론 보도 자료나
이슈거리가 좀 나타날 것 같아서 하나기술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뭔가 좀 신규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조건적인 접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은 좀 세워놓고 네. 단기적으로 분할적인 접근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성장성이 있다는 건 또 의심의 여지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기술에 대해서는 일장 그 의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죠. 네, 8위에 올라온 데브 시스터즈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죠.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예고했습니다. 맞아요. 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빠졌는데 또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저도 데브 시스터즈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니고 그 BTS라는 단기 모멘텀 때문에 그 의견을 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사실 이거는 오늘 이미 조금 아침에 내용이 루머성을 돌긴 했었어요. 데브 시스터즈가 BTS와 콜라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아침에 뉴스가 뜨고 난 다음부터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BTS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해본다면 이제 BTS 버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팬들 유입이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실제로 게임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뜬다면 그때 한 번 더 이슈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BTS라는 큰 이슈거리가 생긴 만큼 주가가 빠지게 된다든지 좀 횡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매출 인식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 데브 시스터즈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게임즈도 같은 경우는 게임 순위에 되게 민감하고 그쵸. 그다음에 또 출시에 대한 이벤트 세일을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즈 자체는 게임 업종들 자체의 특징 자체가 아무래도 이슈거리가 이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투자 심리가 좀 심한 감을 가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밀려 내려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또 큰 업종 중에 하나라서 올라갔을 때 따라잡기보다는 약간 횡보성을 보여준 거 했을 때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져보시면서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그동안 참 많이 또 부침이 있었던 종목이죠. 이제 BTS랑 콜라보하는 이슈까지 나와서 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일장은 그 의견으로 또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종목 오픈해 주시죠. 네, 그 밑에 있는 대한해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 해운주가 오늘 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견조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빠졌는데 근데 워낙 또 오르면 빠지고 하는 게 조선주, 해운주라서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한해운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한해운은 일단 단기적으로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띄워놨는데 네. 이 발틱 드라이 지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서 보게 되면 BDI 지수라고 해서 지수가 있는데 보통 지수는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행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BDI 지수가 있습니다. BDI 지수는 이제 벌크선이라고 해서 포장이 필요 없는 그 운반선들에 대한 내용들인 건데요. 최근에 철강석에 대한 운반이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비대 지수가 1000 아래 내려왔던 게 거의 20일 만에 70%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1000 아래에 있던 비대 지수가 1700까지 올라오는 모멘텀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대비만 봤을 때도 비대 지수가 12%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해운 외에도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대한해운도 올라갔지만 페노션도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HMA 이런 종목도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해주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IR자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2000대 위가 기존의 평균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BDI 지수가
지금 올라선 1,700대에 있는데 만약에라도 2,000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아마 진짜로 페널천이나 해운주가 시장 안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하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BDI 지수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새로운 종목들도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만 이제 또 다른 우려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던 BDI 지수가 만약에라도 또 꺾이게 되면 대한해운도 그렇고 펜오션도 그렇고 결국은 또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매크로적인 뭐 데이터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을 꽤나 주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DI 지수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와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게 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을 좀 하시면서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해운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일장 고 의견 드렸고요. 이렇게 고인스탑으로 4종목들 전략까지 또 저희가 다 짜봤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어디로 또 들어가면은 저희가 매니저님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저녁입니다. 네, 저녁 9시 40분부터 공개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FOMC가 이제 있고 이제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해지는 건 그 다음은 CPI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략들 그리고 FOMC에 따라서 시나리오 한 2개 정도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런 전략에 대한 내용과 FOMC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적인 단기 모멘텀 거래가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모멘텀 거래 종목에 대한 설명을 9시 40분부터 유튜브에서 이제 이가람 검색하시면 제가 9시 40분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9시 40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수급킹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